자, 이번 시간에는 크림법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크림법. 일단 크림법은 반죽형 타입에서 하나죠. 반죽형 타입에서 하나로 가장 큰 특징은 레시피적으로 유지, 기름하고 달걀의 함량이 비슷한 형태로 쓰이고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제과 품목에서는 어떤 품목이 있냐면 쇼트브레드 쿠키, 버터 쿠키, 타르트, 그 다음에 케이크 종류로는 초코 머핀, 마데라 컵케이크, 그 다음 하나가 파운드 케이크 이렇게 있고요. 과일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크림법을 혼합해서 쓰긴 하지만 혼합법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6품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 케이크 종류, 이쪽은 케이크 종류가 아닌 거, 이게 구분해서 좀 하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제조 공정은 같은데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달라요. 목표하는 게 반죽법에서 반죽의 결과물에서 목표하는 것이 좀 다르니까 그것은 제가 또 하나하나 일일이 수업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총체적인 크림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크림법. 말 그대로 크림법이에요. 크림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림법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여름화, 여름화. 재료들을 다 여름화 시키는 거예요. 버터도 여름처럼, 쇼트닝도 여름처럼, 달걀도 여름처럼의 온도로 유지해 주었을 때 이 크림이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림법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 크림법이 어긋나면은 뭐예요? 분리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리화를 어떻게 하면 조심해서 갈지, 그것도 역시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크림법을 정리해 볼게요. 크림법. 출제 품목이 꽤 많죠. 또 우리 제빵으로 가시면은 소보로빵, 그죠? 모카빵, 밤식빵 위에 토핑에다 크림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유지를 푼다죠. 기름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지에는 뭐가 있어요? 버터, 쇼트닝, 마가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순서예요. 순서 제법. 순서 설탕 친구를 넣어라. 설탕 친구는 누가 있냐? 설탕. 가장 친한 친구가 소금. 소금은 같이 빠지지 않고 가죠. 소금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소금은 거의 대부분 같이 설탕과 동일하게 들어가고, 그다음 물엿도 설탕 친구랑 같이 움직입니다. 그다음 또 누구 있으세요? 향은 바닐라 향을 얘기하는 거죠. 향은 가루 친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향의 타입이 에센스 타입, 액체, 가루 여러 가지라서 그냥 설탕 친구로 정리하시는 것이 더 좋고요. 뭐 가루 형태면 가루랑 같이 채를 쳐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입상향이 나올 수도 있고 액체, 에센스도 나올 수 있으니까 뭐가 나오든 향은 이쪽에 넣었을 때 가장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하나가 뭐예요? 혹시 아시나요? 유화제죠, 유화제. 이거 오늘 꼭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유화제는 설탕 친구. 그래서 우리가 파운드 케이크 할 때 화학적 유화제, 모노드 글리세리드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유화제는 설탕 친구입니다. 그래서 레시피에 유화제가 있으면 얘는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달걀을 하나씩 넣으면서 크림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크림화.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작업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작업. 요때 분리가 될 수도 있고 제품이 잘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요때 잘못되면 분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여기까지는 크림법에서는 절대 진리, 뭐 학원 선생님마다 다르다 혹은 뭐 나라마다 다르다 학원마다 다르다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이게 달라지면 크림법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4번, 5번, 6번은 가르치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맞다 무조건 이건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은 뭐 다르게 했다 그것도 맞습니다. 다 이유들이 있으신 거니까. 선생님은 네 번째에 뭘 넣냐면 충전물을 넣어요. 충전물, 번데기. 그래서 뭐 초코칩이면 초코칩, 마드라커 케이크면 건포도, 호두 이런 거 넣는데 충전물을 넣을 때 항상 전처리를 해주세요. 전처리.
그래서 뭐 호두는 로스팅을 해서 자르고, 그냥 건포도는 불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전처리라고 하죠. 다음 5번째는 가루 재료. 가루 재료라고 하는 건 뭐 있어요? 채를 칠 수 있는 애죠. 박력,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 분유, 뭐 이런 아이들을 가루 재료. 아주 쉽게 분리할 수 있어요. 6번째는 액체예요. 액체가 뭐예요? 물, 우유, 뭐 포도주 이런 것들을 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순서라고 해요. 순서. 그래서 제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순서라는 것은 제법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순서도 모른다? 그러면 시험장 가기 힘들죠. 그래서 입으로 줄줄줄 알아요. 1번 유지를 푼다, 2번 설탕 찍어서 3번 달걀을 하나씩 넣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서 도대체 왜 떨어지냐? 다들 외우고 가는데 왜 떨어져요? 순서대로 하기만 하면 붙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아니에요. 두 번째 뭐가 중요하다? 상태. 요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1번에서 2번 언제 갈 거냐고. 응? 2번에서 3번은 언제 넘어가냐. 그 넘어가는 타이밍을 못 잡아서 제품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정리를 해보자고요. 1번에서 2번. 1번의 목표는 뭐예요? 유지를 푼다. 뭐 언제까지 풀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쉽게 제일 많이 쓰는 마요네즈처럼 될 때까지. 마요네즈로 하라고 하죠. 그래서 중탕을 통해서 마요네즈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 힘으로 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죠. 하지만 가장 맛있는 제품이 나올 때는 중탕이나 다른 노력 없이 자연 상태에서 마요네즈처럼 되어 있을 때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름화. 그래서 날씨가 조금 더 더워지면은 아주 좋은 상태로 유지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시험장에서 조건에 맞게끔 너무 단단한 겨울에 차가운 유지가 나오면 중탕을 할 수도 있겠죠. 하면서 유지를 마요네즈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이게 안 되면 2번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 만약에 너무 단단하면 중탕을 하면 되지만 주의하실 건 중탕하다가 액체가 돼버리면 끝이 끝.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그죠? 그래서 주의해서 해야 되는 작업. 마요네즈로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설탕과 소금과 물엿, 향, 유화제를 여러 번 나눠서 넣으면서 관찰을 해주는 거예요. 이 여러 번이라고 하는 기준은 날씨에 따라 달라요.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조금 더 짧게 가는 거고, 날씨가 추워지면 더 여러 번 나눠서 넣어야 돼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제가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는 방법은 미세기 관찰을 해야 돼요. 설탕을 넣으면서 계속 휘표를 돌려다 보면은 미색이 나와. 병아리 색이. 그럼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미색이 안 나오고 퍽퍽하고 푸석푸석해요. 그러면 설탕 넣는 거 중지하고 더 돌려서 미색이 될 때까지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간혹은 이렇게 미색이 너무 안 나면은 유지가 굳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중탕을 통해서 미색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설탕까지 다 들어가면 세 번째 달걀을 하나씩 넣으면서 크리마를 해주시는 건데, 달걀은 당연히 따뜻한 달걀을 써야겠죠. 그래서 품은 20도에서 30도 사이 정도. 날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 썼을 때 유지가 굳는 현상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걀을 하나씩 넣는데 이 인터벌 얼마에 하나씩 넣어야 되냐라고 볼 때 뭐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약 한 1분에 하나씩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천천히 돌리면서 1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혹은 기계에서 돌려갖고 1분을 채워준 다음에 또 두 번째 계란이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품을 잘 맞춰서 들어가면은 좋은데, 들어가다가 선생님 크리마가 아니라 분리가 일어나요. 근데 분리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타이밍. 계란을 너무 빨리 넣는 거예요. 계란을 너무 빨리 넣어요. 처음에 잘 섞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빨리 넣다 보면 어느 순간 세력이 비슷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을 놓쳤을 때 1분이라는 걸 잘 지켜주면서 잘 섞이는 것처럼 보여도 충분히 섞어주고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품온이에요.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분리가 일어나요. 근데 이 타이밍 문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품온은 다시 따뜻하게 해줬으면 다시 품온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지키고 가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달걀을 하시면서 달걀이 다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기계나 뭐 작업에서 기계로 썼으면 기계에서 빼내신 다음에 전처리한 충전물을 넣고요. 그 다음 가루재료를 섞어주세요. 가루재료를 섞는데 언제까지 섞냐? 딱 가루가 안 보일 정도. 그러니까 매끄럽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걸 80% 반죽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해요. 80% 정도 반죽이 되면 그때 액체를 넣으면서 나머지 100을 채워서 마무리를 짓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림법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서두에 얘기했죠. 크림법에는 크게 케이크와 케이크 아닌 것으로 나눠지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달걀의 양의 차이가 가장 커요. 다른 것도 차이가 약간 있겠지만 가장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계란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케이크는 달걀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5배에서 약 6배 정도의 달걀을 더 넣으면서 공기를 포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3번 공정이 더 길어지겠죠. 3번 공정이 케이크가 더 길어진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설탕을 녹일 수 있다는 설탕의 용이. 이 작업을 통해 설탕이 녹아야 돼요. 케이크를 다 만들고 반죽을 다 했는데 설탕이 잡히면 안 되죠. 케이크를 먹는데 바삭하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설탕은 이 과정에서 다 녹아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뭘 한다? 공기를 포집한다. 케이크가 부풀 수 있도록 공기를 집어넣는 작업을 3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달걀이. 그래서 달걀의 양이 많으면 어때요? 케이크. 그래서 우리가 비중이라는 걸 재보게 되죠. 케이크는 비중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건데, 이 3번에서의 이 크림하는 이 계란의 양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쿠키와 쿠키 아닌 거의 차이는 설탕을 녹이느냐 안 녹이느냐, 공기를 포집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쿠키를 만들 때 크림법으로 진행하는데, 다 끝나고 설탕이 다 녹아 있어도 어때요? 쿠키가 퍼져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은 이제 크림법을 하나하나 공식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서 타이밍, 넘어가는데 언제 상태로 넘어갈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놓고, 선생님 나중에 이제 쇼트브레드 쿠키, 버터 쿠키, 타르트, 그 다음에 초코머핀, 마다레 쿠키, 파운드 케이크에서 또 주의할 점이 있겠죠. 다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약간씩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숙지를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제법 다른 거 한번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